오늘도 이건복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이제 신사임당님과 신박사님이 쓰신 인생은 실전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명저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튜브로 이제 저희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유튜브가 열어준 세 가지 세상을 신박사님과 신사임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유튜브 스타잖아요. 이미 스타죠. 그걸로 그쵸? 이제 또 뭐 어마어마한 경제적 자유도 이루시고 사회적 자유도 이루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세 가지 변화를 눈치채시고 그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튜브가 생기고 나서 어떤 세상이 열렸느냐. 덕후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합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것들이 일단은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책만 읽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대학교 때 책만 읽고 학점도 별로 안 좋았어요. 진짜 책만 읽었어요? 저 토익도 진짜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강대학교 중앙도서관 뭐죠 그거? 3년 연속. 3년 연속 1등. 네, 1등. 와, 그럼 몇 권 정도 읽은 거예요? 한 달 1년에 400권 정도. 와, 1200권? 네. 그 정도 읽었죠. 그러니까 2등하고도 격차가 한 컸죠? 100권 정도 차이 났죠. 그랬는데 사실 저도 20대를 당연히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다 대기업 가고 전문직 되고 하는데 난 책만 읽어서 뭐가 되겠나? 저는 제가 허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모진 아내를 만나야지 그 돈을 벌려나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허생이 그때 가서 대박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세상이 아내가 아니고 유튜브였습니다. 근데 그게 그거 유튜브 우선은 그 전에 그 고민을 대학교 때 했어요? 아니면 나와서 대학교 때.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했어요? 대학교 때 했죠. 왜냐면은 저는 이제 기업에는 취업하지 말자는 생각 강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근데 좋아하는 걸 먹고 살아서 행복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책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책을 읽으면 뭐가 나옵니까? 이미 조선시대에 쫓겨난 사람도 있는데 허생이라는 사람이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나 이 생각을 많이 했었죠. 현실이고 이제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유튜브가 열어준 세상이 이런 건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콘텐츠가 똑같이 있었어요. 글도 있었고 그림도 있고 인스타그램과 블로그가 있었죠. 그런데 유튜브가 영상 플랫폼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영상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유튜브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창작자들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만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오고 그래야 유튜브가 더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창작자들에게 더 수익금을 많이 해준 거예요. 제가 알기로 55대 45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 블로그 보면은 구체적인 수익 배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그 블로그에서 파워 블로그인데 불구하고 3만 5천. 네, 3만 2천인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죠. 진짜 눈곱만큼 나와요, 정말. 근데 유튜브는 같은 노력이나 조금 더 해주면은 정말 수천만 원을 버는 사람을 탄생하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에 꽂힌 사람들, 이게 정말 돈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그런 세상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박사님과 신사임당이 말하는 첫 번째 유튜버 열어준 세상. 그러니까 지금 건복 작가님이 책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진짜 책뿐만 아니라 막 보면은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게임도 있잖아요. 먹는 것도 있고. 게임도 진짜 프로게이머들이 제가 이렇게 옛날 저도 스타크래프트 되게 좋아했으니까 워크래프트도 좋아하고 진짜 월 막 30만 원 받고 50만 원 받고 프로팀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쵸. 진짜 임금이 이것보다 조금 높을 뿐이지 막 되게 낮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게이머들이 개인 채널을 갖고 맞아요. 너무 자유로운 거야. 보면 거기서 수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월마다. 지금도 그 스타크래프트 덕후들 맞아요. 그게 지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나온 게임인데 그걸 지금도 시청을 하는데 막 하루 전 영상 이렇게 올라왔네 딱 보면은 뷰수가 벌써 20만이야. 엄청나요, 진짜. 덕후잖아요, 이거. 그쵸.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여성분들이나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그쵸. 어린 나이도 모를 거고. 그쵸. 그런데도 이게 돈이 된다는 거죠.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유튜브가 열어준 세상. 진짜 유튜브 레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아하는 게 집중하고, 더 이것을 유튜브에 잘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만 더 붙이면은 그 책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게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렇게 책 시장을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렇게 봤더니 그 책은 많이 팔리면 막 대박 나고 출판사가 막 건물도 만들고 이러는데 거기 다니시는 직원분들은 왜 이렇게 연봉이 낮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작가도 막 책을 막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이게 통장을 까보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도 돈이 막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막 1%는 막 몇 억씩 버는데 사실 그것도 막 그분들이 막 몇 년에 걸쳐서 쓴 거기 때문에
억대를 벌어도 나누면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네. 콘텐츠 시장 자체, 특히 이제 글, 책 너무 작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쵸. 근데 그걸 이제 열어준 겁니다. 맞아요. 예, 기회가 엄청나게 열린 거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집중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더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 네, 이게 첫 번째 바뀐 겁니다. 두 번째는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이 게이트키퍼라는 말을 이제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뭐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심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승인이 떨어져야지 뭔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상이었단 선문을 말이에요. 열어주는 예. 거지.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제가 토익 공부, 동공부 두 번째 책이었거든요. 제가 8살 땐가 이제 그 9살 땐가 그때 원고를 이제 완성해서 50군데 보냅니다. 출판사.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편집자들이 이 원고를 받아보고 이 책은 되겠는데 하면은 이제 출판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중한테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1차적으로 게이트키퍼인 편집자가 설득이 돼야지만 세상의 빛을 보고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속에서 편집자는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걸 되냐 안 되냐 구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떨어지고 50분 다 거절당하고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는 안 하고 있었고 브런치라는 플랫폼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그 원고들을. 어째 썼으니까. 그랬더니 대중들이 그거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음 메인에 계속 소개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 또 그제서 출판사 6군데서 뒤늦게 저한테 콜을 오히려? 네. 그랬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게이트키퍼를 없애줬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네,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재능이 있거나 뭔가 하려는 뭐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승인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면은 대중한테 인정받으면 돼요. 대중이 왕이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실력 있는 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쵸. 실력은 진짜 사회로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그쵸. 약간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대중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네. 뭐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서울대 안 나오고 그쵸. 하버드 안 나오더라도 당선되는 거예요. 네, 인기 맞아요, 있고 맞아요. 제대로 된 네. 이렇게 메시지를 네. 시대에 딱 그 트렌드를 잡아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주면 딱 된다는 거죠. 저도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되게 공감이 되는 게 개그 프로그램 네.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게 보면은 오히려 되게 예전에 네.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네. 유튜브에 올라오고 그냥 개그맨들이 자유롭게 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자유로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런 뭐 PD 선에서 이제 잘렸던 건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없어지니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실력이 있고 네. 덕후 기질이 있고 그쵸.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네. 그냥 올리면 되는 네, 거예요. 올리면 되는 찍고.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내가 뭐 학연이 없어서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맞아요. 이런 핑계가 사실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었거든요. 그런 게 실제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변명을 못 댑니다. 정말 대중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그 길이 뚫렸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게이트키퍼가 사라진 세상. 유튜버가 열어준 세상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이제 누구나 광고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광고할 수 있는 세상. 이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게 결국 유튜브라는 기업도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또 그 밖에도 PPA라든지 기업으로 이제 협찬을 받아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됐다는 거, 이런 세상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뭐 연예인처럼 꼭 예쁘거나 뭐 누구한테 유명하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 제품을, 이 상품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사람들의 주목만 충분히 끌 수 있으면은 누구나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소득이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 같아요. 그 유튜브가 열어준 세상, 이게 뭐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네. 소셜미디어가 그쵸, 열어준 그쵸. 세상이잖아요. 네. 저는 이게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책 그대로 제목이에요. 네, 네. 인생은 실전이다. 네. 그러니까 인생은 실전인데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실전처럼 살지 않은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실전은 지금에 와서는 소셜미디어, 특히 이제 유튜브 그런 것을 알고 거기에 부딪혀서 네. 대중성을 확보하면 되는데 네. 아직도 그 개념이 흔들리면 그쵸. 내가 뭐 서울대를 가야 되나? 스카이를 가야 되나? 뭐 어디 뭐 등단을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자꾸 현실을 실전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쵸. 머리로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리고 애들러 네. 가는 거야. 네, 그쵸. 그럼 시간만 낭비하는 네.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토익을 950점? 네. 맞으면 뭐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쵸. 근데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데 그것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깨닫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도 이제 네. 바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은 실전이다. 그 개념을 네. 지금은 이제 소셜미디어로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런 것들 깨달으신 분들이 브이로그 찍죠.
정말 실전이니까 정말 뭐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뭐 정말 돈 아끼는 거 이렇게 뭐 짠돌이 하는 거 찍어서 올렸는데도 쿠팡 플렉스 이런 거. 네, 몇십만 몇십만 구독자 생기잖아요. 맞아요. 아, 진짜 인생 하나하나가 진짜 다 우리 컨텐츠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고 다 광고를 다 붙일 수 있다는 걸 아시면은 아마 삶을 당장 어디든지 올리고 싶어 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말씀만 좀 들어보면은 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안에서 단순 시청자가 아니라 그쵸. 생산자로 거듭났어요. 아, 그쵸. 예, 저도. 이 소셜 미디어가 특히 유튜브가 이게 그냥 사회의 여러 변화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이 아니라요. 네. 저는 그냥 메가 트렌드. 그 2007년에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네. 그 전에 있던 플랫폼들 다 망하잖아요. 네.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네. 약간 그냥 이거는 그냥 하나의 변화 중에 하나로 그냥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올라타야 되는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정말 자신 있고 자기가 실력 있다면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했을 때 정말 많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회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2007년 그 바로 1년 전에 타임지에서 올해의 인물 그 유라는 의미 당신이라고 했을 때 다 물음표를 던졌단 말이에요. 내가 왜 타임지 올해의 인물이야 했는데 다 열린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그런 뭐 삶이 컨텐츠가 되고 메인스트림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시고 가슴에 손 얹고 물어봐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아이폰을 만들면서 이런 이제 세상이 열린 거잖아요. 내가 지금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과거처럼 뭐 PC 모니터 보던 것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본질적으로 내 삶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앞서 나가신 분들은 내 손에 스마트폰이 지어졌네? 이건 뭐예요? 내 손에 카메라가 지어져 있고 업무 같은 기구가 올려지고 방송국이 손에 지어진 거잖아요. 이걸 이제 내 삶을, 내 콘텐츠를 하나 둘씩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 분야의 리더가 돼가지고 이 메인스트림에 진입이 된 거죠. 그거죠. 바로 그러니까 이 저자분들이 네. 이런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그쵸. 거기서 꾸준하게 그쵸.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에 이른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인생이 실전이다라는 그 명제에 천착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결합되고 시간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성공하셨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이 책을 보면은 그거 외에도 뭐 인간관계라든지 재테크라든지 독서라든지 직장 생활,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의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실전,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너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신사임당님과 신박사님의 인사이트를 이제 훔쳐가지고 내 삶을 적용을 시키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 삶에 한번 적용을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네.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요. 네.